오히려 잘 될 때 안 네. 알려요. 아, 잘 될 때 안 알려요? 네. 오히려 잘 될 때 제 입으로 막 이렇게 막 알리지 않아요.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막 인터뷰를 대놓고 나서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죠, 이제 그죠. 제 목소리로 뭔가 네. 뭐 유튜브라든가 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다 좀 진짜지 뭐 다른 것들은 따로 이렇게 네. 알리진 않았거든요. 네. 사실 가까운 지인들도 몰라요. 저희 와이프도 모르는 얘기들도 있고. 예.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네.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싶고 그렇게 보이고 싶은데 네. 어느 순간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제가 제 능력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투자를 통해서 버는 것들은. 네네네. 저보다 그런 쪽의 전문가들은 훨씬 많고 네. 저는 이게 약간은 사이드라든가 어떤 자산의 형태로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냥 조용히 했던 거고 그나마 이제 제가 이제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네. 함께 같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네.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소비재처럼 이제 되거나 아. 근데 이제 그게 굳이 뭐 부동산 개발을 하고 어떤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제 스스로 제가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 어떤 캐릭터에 네.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계속 그러면은- 뭔가 실행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아. 좀 뷰티라는 씬에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인 거지. 네. 다른 사이드에서의 투자라든가 뭐 혹은 그런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서는 굳이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막 겸손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겸손의 반대말이 뭐라 그래야 되지? 뻥카? 자만이라 그래야 되나? 자만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운이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그게 정말 그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냥 정말 운이 좋아서라는 표현들이 아직도 여전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이유가 세상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보시면 딱 한 번 성공했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자만할 필요도 없고 사실 겸손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계속 열심히 살고 있고 좋아하는 일,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 간에 저는 제가 할 일을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운동할 거 운동하고 업무 볼 거 업무 보고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면서 제 역할, 뭐 아빠로서 사장으로서 이 역할에 대한 얘기도 우리 많이 했었었는데 여전히 그 역할들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어떤 또 운때가 맞으면 또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10명 있으면 7명은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이고 2명이 나를 싫어하고 1명이 나를 좋아한대요. 저는 그냥 그 1명한테만 집중하는 삶을 오히려 더 살고 있고 그 1명이 저랑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고 저랑 생활 환경이 비슷하고 저랑 어떤 철학이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서 9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면서 오히려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초반에는요, 악플러들 다 잡았어요. 막 악플이 달리고 이러면은 막 다 잡았어요. 근데 다 잡아보면 다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상처를 좀 받았어요. 막 학교 선후배 관계도 있었고 또 막 심지어 뭐 가족들한테도 제가 그런 경험이 좀 있고 친척들 그러다 보니까 아 오히려 내가 신경 쓰면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 그냥 신경 쓰지 말자라고 느끼게 된 게 이렇게 막 안 좋은 부정적인 이런 글들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보면은 자기가 쓴지 몰라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이 그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대상이었던 적도 있고. 와, 아니, 잡았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아는 분들이거나 혹은 아니면은 정말 시기 질투에 의한 그런 것들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아직 내가 만만하구나. 약간 어나더 레벨이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악플 제일 많이 달리는 사람은 또 대통령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니,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직업적인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뭐, 트럼프가 악플 제일 많이 달릴 수 있잖아요. 그죠. 확실히 그 아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또 그런 생각도 젠슨 황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할 때도 되게 많고요. 젠슨 황 진짜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뭐 그분이 한국까지 와서 치킨을 먹을 일이냐고요. 그죠.
빤네.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고요. 근데 그들의 어떤 비전들이라든가 뭐 나보다 더 심한 고민들과 나보다 더 심한 나랑 비교할 바가 아닐 텐데 네네네. 내가 뭐라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 이런 것들에만 집중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방법은 여전히 모르겠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 터지는 그때 왜 지뢰밭을 깔아놓는다는 표현을 맞아요, 우리가 막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여전히 그런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여전히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네. 다만 언제 한번 큰 거를 쏘느냐가 여기가 이게 다 터지느냐의 문제인 건데 네.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약간 저격수라는 캐릭터예요. 만약에 그냥 한 발 쏴서 한 발 이렇게 성공시키는 캐릭터라면 네. 약간 자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세상에 내가 아닌 걸로서 대처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없다면 오히려 제가 자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다행히도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서 뭐 자만하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네. 없는 것 같고요. 네. 저 과거에도 지금도 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우선순위들이 되게 명확해지는 거죠.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신경 많이 쓰고 내 가족들한테 조금 더 따뜻한 말, 더 시간 보내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나라는 내 삶에 내가 좋아하는 거에 내 어떤 건강과 내 취미 활동과 내 이런 것들에 시간을 더 많이 쓰죠. 예전 같으면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텐데 그거보다는 그냥 오해는 오해로 남겨두고 네. 내가 꾸준히 내 이 라이프 스타일대로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잘 길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심은 또 끝에서 만나면은 네. 그건 상대방이 깨달음을 얻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지금이나 그때나 사실 진짜 계속 똑같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음. 네. 어떤 비즈니스가 있을 때 1억까지 월 매출 1억까지 띄우는 과정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것을 키워나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쉽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여전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영역인 것 같아요. 제로 투 원은 네. 어떤 개인의 능력의 범위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 to 7, 1 to 5, 막 요런 영역은 네. 이 조직의 역할들이라든가 어떤 시장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시그널들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5 to 약간 뭐 무한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 위의 단계의 네. 디벨롭이 되는 그 네. 과정은 정말 완전 운의 영역과 시스템의 영역인 것 같아요. 조직의 영역이 정말 독보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로에서 원으로 올라갈 때 개인의 능력을 할 때 그때 이제 좋은 시그널 같은 게 아까 그런 표현을 해주셔서 거기에 이제 좋은 시그널들이 뭐 각 단계별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제로 투 원에서 네.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네.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요렇게라도 변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있으면 어떨까라고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걸거나 혹은 피드백을 하기 시작해요. 저희 제품이나 저희 상품들에.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네, 이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오히려 팬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거 네,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시그널이라고 함은 피드백이 온다, 시장이 이거를 원한다. 그리고 내 주변 환경들이 막 변하기 시작했다. 네. 내 주변에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숙소랑 웰니스 센터를 운영을 한지 이제 네. 공사하는 데 한 6년 걸렸고 이제 오픈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네, 네. 객실이 10월 달까지 거의 만실이고요. 10월까지. 예, 객실이 계속 만실이고. 네. 근데 그 과정 중에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힘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전부 다 피드백들이었어요. 고객 피드백들, 그리고 뭐가 막 무너진다거나, 무너진다, 이거 필요 없는 거니까 새로 다시 해라, 뭐 이런 의미로서도 저도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실제로 고객 피드백이 어떤 게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층에 원래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의 운영보다 여기가 뭐 요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진짜 리트릿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해주셨고, 1층이 뮤지엄이었는데, 처음 왔을 때 예, 미술관이었는데, 예, 맞아요. 그 미술관이 이제 다도하는 대로 바뀌었거든요. 그 2층은 사우나와 요가 명상장이 생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의견을 자꾸 주세요. 와가지고 실망을 하고 가시는 거죠. 예.
그럼 저는 그걸 놓치지 않고 다 금방금방 바꿨어요. 그래서 네. 2층에 골든피스 카페가 있었던 거를 네. 없애고 요가 명상원과 사우나로 공사를 다시 했고 1층에 뮤지엄들을 그림 다시 다 빼고 네. 거기를 다도하는 공간으로 다시 다 바꾸고 이렇게 해서 바꿔갔고 객실 내에도 거기 바뀌었구나. 네, 바뀌었어요. 네. 그 객실 내에도 네네. 이런 서비스 예를 들면 처음에 왔을 때 노 디지털, 노 알코올, 네네네. 뭐 노 SNS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노 정크푸드 이렇게 네. 그런 것도 다 바꾸고 막 술 못 먹게 하고 막 이랬었으니까 네. 막 다 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타협하면서 계속 고객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맞춰갔어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네. 기존에 이제 거기를 운영하던 분들과 지금 또 운영하던 분들이 또 다 달라졌거든요. 네. 그럼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잘 운영을 해가고 있는 중이죠. 여전히 갈 길이 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제 거의 지금 구조로서는 오프라인에서 찍을 수 있는 최고 매출은 달성한 상태예요. 피드백조차 없으면, 불만조차 없으면 오히려 안 좋은 신호네요. 맞아요. 그냥 고요 속의 외침. 맞아요. 오히려 악플이 더 좋다고 하는 것들도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예. 지금 제가 최근에 뭐 나는 안 늙기로 했다 이런 유튜브 만들면서 네. 조회수가 많은 게 막 혈장 교환술 하고 막 이런 1만 뷰, 2만 뷰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25,000뷰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막 악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오히려 거기에서 많이 느끼는 게 아,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 가져주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로 투 원으로 가는 신호는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피드백들일 수 있다. 피드백들이 들린다는 거는 시장에 내가 뭔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그런 관심 거니까.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거를 내가 단순히 부정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 부정적인 이 에너지들을 정말 내 편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제로 투 원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부정적인 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로 투 원이 완성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제로 투 원이 완성이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시장성은 평가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또 만들어 나가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조직의 역량과 구조적인 걸 잘 짜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거기서 또 스케일업 될 때는 정말 운과 이 시스템이 되게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 0에서 1이 1억 정도. 근데 여기서 1에서 5라 그러면 그래도 한 50억 정도 월에 네.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신호는 어떤 걸까요?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 여기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정말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고 네.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와요. 네, 그냥 와요. 정말로 그냥 네. 뭐 채용 공고를 올리면 네. 이력서 검토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고요. 정말로 많은 곳에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가 되게 많아져요.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요 구간이 제일 재밌는 사업 구간인 것 같아요. 연매출 100억, 200억 하는 요 시기가. 네. 지금 투자한다 그러면 보통 요 구간에 있는 곳에서 투자를 네, 많이 네, 하시겠네요. 네. 오히려 한 사람의 가능성보다 이 팀에 대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팀들이 이렇게 딱 있어요. 네. 근데 이 구간들을 제가 지금 매출이라는 규모로 네. 제가 경험했을 때는 한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사이의 네, 네. 매출의 구간을 여기 5라고 만약에 네, 구간 네. 설정을 했다면 요 구간이 가장 재미있게 막 시장이 변하면서 성장하는 거 느끼면서 갈 수 있는 어떤 범위라고 생각이 많이 네. 드는 것 같아요. 요 구간을 갈 때는 인재들이 몰리기 시작한다. 이게 그 신호네요. 같이 일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오고 매출이 따라오나요? 매출이 먼저 올라가고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오는 것 같아요. 거의 동시에. 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네. 이때는 저도 많이 못한 거지만 성과 보상을 제대로 해주기가 되게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게 잘 모르니까 전체의 그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고 전체로 하다 보면 누군가는 또 불만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 시기가. 성장은 하고는 있는데 그게 과연 누구의 역할인지 그런 조직 설정들이 약간 애매한 단계? 그래서 조직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못 잡아가는 단계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그 단계일 때 성과를 발라낸다는 것이 중요한가요? 많이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구나. 왜냐면은 네. 회사가 잘 되고 있는데 그때야말로 진짜와 가짜와 제가 말하는 진짜와 가짜는 이 문화와 이 비전, 이 사업적인 비전에 동의해서 온 사람들이 있고 네. 또 그런 척해서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거는 웬만큼 정말 거의 불가능하지 경력이 있지 않을까요? 않고서야 지금도 역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대표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 시기만 해도 대표들 마찬가지로 다 일을 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힘들고 오히려 이때 당시에 나한테 되게 많이 좋은 얘기 해주고 내가 하는 의사결정들이 다 맞다고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또 옳다라고 생각도 할 때도 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간신배.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저는 십상시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나랑 싸우는 사람들이 좋거든요. 어떤 논리와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근데 또 작정하고 내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의사결정하기에 제 능력이 좀 부족하다면 그걸 결정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 더 성장해서 나의 탓도 아니고 누군가 조직의 탓도 아니고 정말 시장에 의해서 뭔가 너무 운이 좋게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정말 요 시기를 함께한 친구들은 다시 퇴사를 하고요. 경력직들 진짜 어떤 더 경력이 많은 대기업에서 오거나 혹은 그거에 준하는 어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또 합류하기 시작을 했던 시기도 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 오히려 회사가 조금 더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동료들이 아니라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넣었는데도 네.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 저희도 보면 더 대기업에서 온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채용이 되고 더 그런 경험들이 이제는 도움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그렇잖아요. 대기업들은 더 작아지려고 노력하고 조직이 더 간소화되려고 노력하고 더 린하게 가려고 노력하고 실행이 더 빠르게 가려고 노력하는데 반대로 이런 회사들은 그런 시스템들이 더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그냥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더 경력직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높은 연봉에 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대기업에서 이런 일들을 해봤다고 해서 와서 이걸 할 게 아닌데 아직 시스템과 이런 체계들과 이런 구조적인 수직화가 전혀 돼 있지 않은 회사인데 여전히 매출이 크지 몸집이 큰 회사는 아닌데 라고 저 역시도 느끼지만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은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9to6 회사가 돼요. 그 누구도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회사가 힘들어지면 이제 이 인재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걸 저는 경험을 했죠. 예. 이거 진짜 비싼 비디오인데 이거는 보여주고 싶지가 않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왜냐면 그 경험을 어디서 듣겠어요. 예, 제로 투 원에서 나온 이 멤버들이 원에서 5 구간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지금 더 많이 권한과 이런 위임들을 되게 많이 해가면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도 돌이켜보면 전부 다 제 잘못이 컸거든요. 요 구간에서도 제가 이런 인재들과 이렇게 일을 한 것도 맞고 요 구간 넘어가면서도 제가 고민했을 때에 이제 우리는 요 정도 구간이면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갑자기 막 전문 경영인이 온다던가 갑자기 막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던가 그걸 지금 후회한다는 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사결정에서 함께 왔던 사람들이랑의 조합도 되게 많이 중요한데 그게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제로 투 원 만들고 지금 이제 1, 2, 3, 4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요 구간에서는 제가 많이 그거를 이제 참고 있죠. 그러니까 관여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실수 시행착오들을 저도 시행착오 하면서 왔잖아요. 그럼 이제 저의 역할은 이들이 시행착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단계로서 접어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여전히 이 친구들이 제로 투 원의 본인들의 위치와 본인들의 생각과 업무 롤들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본인들이 그런 조직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고 요 구간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본인 스스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있다면 저희 회사 조직에 예를 들면 저랑 일한 지 한 8년 된 막 임원 친구들도 있어요. 7년, 8년 이런 친구들 처음으로 회사에 방을 만들어줬어요. 각 개별 임원실들을. 그래서 인테리어 새로 싹 하면서 개별 룸을 줘서 저는 처음으로 룸이라는 걸 만들어주거든요. 다 이렇게 수평 이런 구조에서 누가 더 이런 더 위고 아래고가 아니라 수평하게 소통해야 되고 근데 이제는 너는 이 안에서 잘 시키는 사람으로 넘어가 줘야 된다. 내가 너희한테 그동안 했듯이 이 6명 이 친구들한테는 너도 너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6명에게 너희가 직접 업무적인 권한, 인사적인 어떤 권한들 너희가 갖고 너희가 일을 주는 너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조금씩은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의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들을 해보니까 또 다시 한번 이런 걸 실험이라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만 그래도 과거와 다른 시도들을 또 해보는 거죠.
이런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지금도. 그죠.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많이 여쭤보잖아요. 야, 요즘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좀 만나줘.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 특히나 이거의 가장 큰 사례로는 제주도 에가토. 네. 정말 제가 꿈꿨던 그런 그림들이라든가 제가 생각했던 웰리스 롱제비티 이런 리트릿이라는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설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만큼 고민하고 저보다 더 깊게 고민하는 팀들이 이걸 딱 만나버리니까 시너지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그렇게 이제 웰리스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저희 팀이 열어서 했는데 거기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그냥 나는 이런 거가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동참하고 싶은 이런 팀원들이 이렇게 모여주셨고 그 팀원들이 사람을 모아줬고. 사람을 모아줬고 또 그거에 저도 보람도 느끼고 그들도 보람 느끼고 그런 어떤 성과에 따른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판을 만들고 또 그 일을 한 거에 대한 성과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드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런 일을 시작하는 게 단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함이거든요. 매출이 크건 작건 간에 이걸 계속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건 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업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가, 내가 이 일을 진짜 사랑하는가가 첫 번째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익이 계속 나는가가 두 번째인 건데, 그 두 가지 없이는 지속 가능함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 한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지속 가능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인데 수익이 안 나면 또 지속 가능하기 힘들어서 이 두 가지가 잘 맞춰가는 게 저는 이 지속 가능함의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막 K뷰티 화장품들이나 뭐 다양한 브랜드 매각도 많이 하고 엑시트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도 안 했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냥 제가 꾸준히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운영될 수 있을 만큼의 지속 가능함은 어쨌든 간에 생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고객이 있는 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드백이라는 것들을 잘 부정이든 긍정이든, 긍정이 온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부정이 온다고 해서 또 그거 가지고 또 너무 주눅 들지 말고 또 개선해 나가면서 계속 약간 긍정 회로를 가지고 일을 하면은 모든 환경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구해요? 그 제일 힘들죠. 지금도 제일 힘들죠. 그죠. 그래서 아까 쭉 보면서 여기는 괜찮으신 분들 안 계시나 한번 쭉 훑어봤어요. 사람을 어딜 구하는 가나 거는, 그죠? 그게 제일 저한테는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 근데 그러려면은 그냥 좋은 사람을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주원규 PD님이랑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원규 PD님의 어떤 매력 때문에 와서 일을 같이 하는 게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인제 서울에 와서 다시 사무실 꾸면서는 제가 그렇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다시 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인터뷰하고 그럴 때는 정말 연락도 많이 오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랬는데 회사가 망했다라는 소리까지도 저도 들으면서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정말 다 연락이 다 뚝뚝뚝 끊기고 뭐 옛날에는 이렇게 콜백도 자주 하고 막 그랬던 분들도 전화 안 오고 뭐 도와달라고 하면은 우선순위가 물론 제가 좀 뒤가 됐겠죠. 옛날에는 이제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저라는 사람을 알거나 혹은 저희 회사랑 같이 일을 하면 좋은 점들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저희를 대체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졌고 많기 때문에 제가 또 메타인지 하나는 확실한 사람인지라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운해한다기보다는 내가 다시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사업엔 언젠가 끝은 있는 것 같아요. 끝은 있다.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상장을 하거나 그다음에 매각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건데 어쨌든 회사는 다 망하잖아요. 그 망한다는 게 결국에 인수를 돼도 그게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상장을 해도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망해도 망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두고 보면은 상장, 매각, 폐업.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건데 계속 하다 보면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놓이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 턴에서 정리할 것이느냐, 폐업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걸 내가 이제 시장에 내놓을 것이냐, 그럼 이제 상장이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것이냐. 다른 사람이 이걸 더 지속 가능하게 더 하게끔 할 것이냐 이러면 또 매각이 되는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승계. 승계. 예, 뭐 그것도 이제 가업 뭐 승계. 예, 가업 승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은 너무너무 멀고 가장 힘든 가장 하나의 힘든 일이고. 거죠. 예. 제가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의 끝은 상장이거나 매각이거나 폐업이거나 가업을 승계하거나 이거 말고는 없네요. 네. 인간은 죽으니까. 네, 내가 죽으면 다 망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예. 어차피 죽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걸 시작했을 때에도 이제 파파레서피라는 브랜드가 글로벌 탑 100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큰 저의 이제 좀 꿈이었는데 네. 아, 이게 이번 생에는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느꼈던 게 글로벌 탑 100 브랜드 안에 연업이 짧은 데가 없더라고요. 막 다 100년씩 된 브랜드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창업자 김한균이라는 이 타이틀을 앞에 붙여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내가 좀 계속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를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것과 관련된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더 어렸을 때는 저희가 경험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실행하고 더 많이 부딪혀야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부딪혀보고 또 막 원형 탈모도 여러 번 생겨보고 사기도 많이 당해보고 이러니까 누군가 만나서 몇 마디 해보면은 아, 이 사람이랑 계속 해야지와 아니지라는 구분들이 조금씩은 생기기 시작한 나이가 지금 저희 4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그래도 만나고 있는데 예전처럼 10분을 만나면 10분과 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10분을 만나긴 만나도 오히려 이제 그 중에 선별해서 더 깊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판단이 좀 서는구나, 이제.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제 기준은 좀 생긴 것 같아요. 제 기준. 그러니까 28부터 지금 이제 42이니까 예. 14년, 15년 뭐 이렇게 해왔잖아요. 네. 사업을. 네네. 그럼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보는 눈 같은 게 좀 생겼나요? 어때요? 아, 안 생겼죠. 안 생겼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랑 뭔가 일이 진행이 되거나 혹은 과정 중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어. 근데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어. 결과가 좋았어. 근데 돌이켜보면은 결과가 좋든 좋지 않았든 제 탓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기를 많이 당했어. 많이 당했어, 진짜. 근데 많이 당했어도 돌이켜보면은 내 무지에 의해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이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사람이 옳다, 아니다, 내가 사람을 잘 본다, 아니다가 아니라 나와 상황이 비슷하고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과 조금 더 맞춰가고 일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 사기당한 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소송한다. 아, 그거 이겼죠. 아, 그거 네, 이겼죠. 근데 이제 5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아, 정말 회사가 많이 좀 힘들어졌기도 했어요. 왜냐면 중국 매출이 확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다른 국가에 집중하던 것들이 아, 동시다발적으로 막 도미노처럼 막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막 그때도 왜 저희 중국이 너무 잘 돼서 이게 불안하다라고 그때 인터뷰 때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막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플랜 A, B, C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계속 이제 생각을 해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대비하면서 그래도 차근차근 다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품 업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직접 개입해서 하진 않고요. 거의 95% 이상 위임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 이제 어떤 환경 조성을 하고 있는 이 웰리스 브랜드도 파파레스피 중심으로 준비하신 아니요, 전혀 별도 조직이 별도 조직으로. 별도 법인에서 별도 조직으로 제주도 팀 뭐 이렇게 에가토시라는 브랜드들이나 이런 사우나 브랜드들이나 이렇게 다 별개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성장 가능성을 봤어요. 왜냐면 최근에 그런 뭐 식이 조절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네네네네. 호르몬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성장 가능성 보신 거잖아요. 성장 가능성도 봤는데 예전에 제가 늘 겪었던 그 고충들이 뭐였냐면 너무 빨리 해서 안 되거나 혹은 너무 늦게 해서 안 되거나 이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웰리스라는 키워드, 롱제비티라는 키워드를 진짜 제주도에 그 에가톤 만들 때 한 6, 7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또 막 웰리스, 뭐 롱제비티 이런 단어들을 막 했으면 저는 또 이상한 사람이 됐었거든요. 왜 그렇게 특이하냐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그런 생활들을 이렇게 해오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똑같이 자격증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왔고 이제 지금 시기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웰리스를 외치고 있다 보니까 아, 지금이 시기적으로 그런 웰리스를 이야기하기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어서 지금 그때보다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서운해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 우리도 비전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번에 중국에서 사고도 터졌고 전반적으로 매출도 좀 주춤하고 신제품 내기에 좀 두려움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전 그 5%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예전에는 제가 20대, 30대 더 어렸을 때는 제가 현장에서 더 실무를 많이 하고 그런 미팅도 하고 일을 실제로 했을 때에는 좋은 이던 제가 막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시기도 있어요. 이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럴 수도 있지만 뭐 물론 지금도 그때와 생각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저보다 더 잘해 애들이. 그리고 제가 그 5%에 대한 그 역할들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 회사의 존재의 목표는 사람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이거는 지난 15년간 변한 적이 없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사람들을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느냐가 의사결정의 어떤 굉장히 큰 가치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작은 의사결정들은 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웰리스랑 롱제비티라는 큰 축에서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게 어쨌든 간에 잘 케어하고 그리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잘 먹는 요 4가지 신에서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이쪽의 비전은 잘 케어하는 쪽에서 화장품으로 정말 그게 뭐 기초가 됐든 색조가 됐든 뭐 자외선 차단이 됐든 그런 카테고리 상관없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그런 본인 스스로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 좋은 제품들로서 연결점들을 계속 잡아주는 게 어쩌면 이제 이 조직의 비전이 되는 거고 또 뭐 저희 제주도 에가토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쉬게 하고 어쨌든 간에 먹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그들의 비전이 돼서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세부 카테고리들을 각각의 조직의 비전들로 잘 설정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 조직으로 생명력 가질 수 있게 키우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게 된 맞아요. 거네요. 네. 처음에 사업할 때는 파파 레시피에다가 거의 모든 걸 다 넣었다면 지금은 좀 무게중심이 많이 배분된 느낌으로 네. 보면 될까요? 그때는 저희 뭐 신사임당 채널의 그 썸네일도 보면은 막 뭐 파란색 옷, 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 유명해졌어가지고. 덕분에. 그래서 그게 이제 뭐 2천억 막 이런 식으로 막 저희가 썸네일에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많이 질문 받았던 게 뭐 100% 지분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실제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랑 함께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분도 중요해서 지금은 많이 나눠놓은 상태라서 실제로 그들도 주인이고 네네네. 그래서 의사결정들을 그렇게 돼 하는 있구나.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이들이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자꾸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와, 지금은 어떤 지배력보다는 정말 그 독자적인 생존 쪽에다가 더 무게를 많이 두는 걸로 바뀌셨네요. 어떻게 이제 보면. 초기 단계에 제가 창업이라는 걸 했을 때는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속도고 트렌드였던 것 같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시간을 케어할 수 있는 자본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만약에 있다면은 지금부터는 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이 조직이 생존을 해야 되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조금만 이런 문제점들이 보이면 내가 할까? 내가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느 순간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할까 해서 보다 안 되겠다 해서 내가 했어.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걸 계속 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지켜보는 그 과정들이 저한테도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직접 일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실패하는 그 모습들을 봐주고 인정해주고 또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되게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1세대 창업자이고 제가 직접 다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삼자로서 보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익숙해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아예 고의적으로 연락도 잘 안 하고 막 밥도 같이 잘 안 먹고 오히려 더 커뮤니케이션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들이 정말 고민이 있어서 대표님 필립 뭐 이런 고민이 있다 이것 좀 해결해 줘라라고 할 때 찾아올 때 그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찾아오는 경우도 많죠. 그럼 전 땡큐죠. 이제는 본인들이 해결하는 거니까. 그 신뢰를 만들어가는 거는 되게 쉽지 않겠네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배운 건데, 저는 늘 저희 업계 선배님들이나 인생 선배님들이나 뭐 어디 회사 대표님들한테 꼭 여쭤보는 게, 여전히 늘 어려운 게 인사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세요? 인사관리 물어보면은 처음부터 정을 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리더가 실패하는 게 정부터 주고 믿어주고 그러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따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관계가 망가진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마? 어쨌든 네. 그 대표님께서 모 대표님께서 네. 아니 좋아하실 거예요. 네. 허민호 대표님께서 네. 당연한 얘기지만 업무적인 신뢰 관계가 쌓인 이후에 오히려 정적인 관계가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 만나자마자 잘해 보려고 시작부터 뭐 형 동생하고 정적인 관계부터 되고 그렇게 정적인 관계가 됐는데 업무적인 관계들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관계 다 망쳐진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얘기고 겪고 있는 얘기였지만 네. 그렇게 짧게 정리가 되니까 제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뒤로는 좀 그렇게 신뢰관계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아마 곤란하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어떤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요. 예를 들어 웰리스를 합니다. 네. 근데 그들에게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나눠주고 그런 비전 구조를 세팅하고 이 사람의 업무를 이제 평가하기 시작해요. 네. 그럼 거기에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돈은 보통 지분별로 감당을 하세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회사 구조를 만드세요? 일단은 네. 제가 다 내요. 아, 100%? 왜냐면 이거는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저에 의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먼저 100%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 업무 역량에 따라서 네. 혹은 대체 가능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고요. 네네네. 그거에 따라서 지분도 일단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지분 그 이상으로 어떤 성과가 있을 때에 네. 대한 어떤 보상 시스템도 좀 만들어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일단 만약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100% 내가 자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가 네네. 한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네. 어쨌든 간에 큰 틀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한테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그게 이제 능력일 수도 있고 저보다 조금 더 이 프로젝트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그들의 능력과 시간을 제가 원하는 일 또 사업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프로젝트에 네. 그들을 제가 약간 인바이트를 한 거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혼자 하면 더 늦게 갈 수 있는 일들인데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나이가 들수록 맞아요. 시간이 정말 빨라진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해서 나누고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걸 시키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뭐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죠. 실제로 당하셨구나. 많이 죄송합니다. 당했죠. 예, 그거는 예. 제가.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도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요.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은 잘 모른다고. 네. 근데 이제 점점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빈도가 줄죠. 점점. 한 번 당했던 건 다시 안 당하니까. 네, 똑같이 또 당하진 않죠. 똑같은 걸 또 당하면은 약간 그건 제가 모자란 거고 한 번 당하면 그만 당해야죠. 근데 정말 각 잡고 들어온 사람들은 못 당해요. 각 잡고 들어와. 네, 각 잡고 이제 딱 이제 들어오면은 못 당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믿어주고 같이 해보고. 믿어준다. 네. 네. 근데 무작정 믿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어느 정도 이제 에비던스가 필요하겠죠. 예전에는 증거가 없이 믿어주는 경우도 있었나요? 많았죠.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거요? 약간 젊음의 패기만 보고 믿어준다던가. 저한테 DM 엄청 많이 와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많이 왔거든요. 네. 요즘엔 좀 뜸한데 진짜 많이 왔어요. 네. 이제 존경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이 친구도 나 어렸을 때처럼 잠자는 거 샀지, 먹는 거 샀지. 이렇게 막 갈아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키울 생각인가? 돌이켜 보면은 네. 그럴 거면 그냥 자기 자본 자기 거 해가지고 혼자 할 것 같아. 굳이 그죠. 내 돈을 왜 받지? 이 생각은 제가 나중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젊음의 패기는 내가 증거로 안 보겠다라는 거에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쵸. 조금은 보겠지만 거의 안 본다. 거의 안 본다. 반대로 또 말하면 또 너무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는 또 이 젊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좀 그런 것들의 가능성에도 베팅을 하지 않는다. 자꾸 이제 오히려 성공,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가다 보니까 모든 게 조금 확률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약간 49대 51이면 51이 성공 가능성이면 했거든요. 그냥 근데,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냥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비추어 봤을 때에 나보다 투자를 더 잘하는 그런 투자 회사에다가 차라리 위임을 하는 편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약간 엔젤 투자에 더 가까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막 엔젤 단계보다는 이미 연매출 100억, 200억 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아, 1000억, 2000억 가기가 더 높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증거라는 것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100억, 200억 하는가. 과거의 행동들이 이제 네. 증거가 되겠죠. 행동만 믿는구나. 말을 안 믿고. 네. AI 나오고 나선 더 심해졌어요. 정말 되게 많은 제안서와 IR 자료들이 오는데 네. 누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엑시트 플랜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좋아 보이는 데에 대한 가능성에 투자를 하다 보면 뭔가 보이겠지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네. 그건 제가 되게 무지한 거였고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구조를 짜면 어떻게 또 엑시트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에까지 엑시트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 것 같고 옛날 IR 자료들 보면은 다 비전, 그러니까 IR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비전에 가까운 내용들이에요. 비전 선언문. 그래서 갑자기 뭐 내년에 매출이 갑자기 올해 매출 하나도 없는데 내년 목표 매출이 뭐 100억이다, 뭐 200억이다, 막 이렇게 뭐 목표만 잡아가고 지금은이라고 했을 때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투자 자금은 어디다 쓸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채용이다, 뭐 광고 마케팅이다, 막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이 그저 그냥 이 정도가 필요하다. 뭐 회사 밸류도 마찬가지지만 매출 하나도 없는데 이 비전에 대한 밸류로 저희가 밸류에이션이 이만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근거도 이제는 물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업 15년 차에 워렌 버핏이 되셨네요. 실제 주식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세요? 어떠세요? 뭐 재무제표를 보고 네. 어쨌든 간에 주식이라는 게 이미 선반영 되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훨씬 더 이제 뭐 상장한 회사들에 투자하거나 가능성에 대한 투자나 이런 거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확실히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와 상장한 회사의 투자에 대해서 둘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완전 엔젤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비상장에도 투자도 하고 국내 뭐 주식이나 뭐 해외 주식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가고 있죠. 그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네네. 실제 여기 작은 회사에 투자할 바에는 그냥 상장사에다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많이 있죠. 아직까진 100%. 100% 그래요? 아직까지는 100%인데 그게 재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100%인데 네. 왜냐하면 예전처럼 이미 뭐 100억, 200억 되는 회사는 네.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회사들은 정말 계속 투자를 받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적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그걸 알면서도 비전이라든가 어떤 그 친구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많았죠. 근데 그거는 이득은 없었구나, 거의. 뭐 사람을 얻은 사람을 얻거나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먹을 걸 사줬어도. 뭐 그쵸. 지금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확히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밥을 사주거나 같이 운동을 하거나. 같이 운동을 하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고 있지. 뭐 작은 돈이더라도 그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일 지언정 그 상처가 되게 오래 가요. 그 빠그라졌을 때 프로젝트가. 왜냐면 입금 전, 입금 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연예인들 그런 입금 거 전에는 되게 많이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존경하는 막 연락도 매일매일 막 오고 딱 입금된 날부터 연락이 좀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혼자 생각을 했죠. 사업에 집중하는구나. 도망간 친구도 많고요. 잠수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는 상처를 좀 많이 받아서 그런 의사결정들을 할 때 이 상처들이 이 현재의 결정에 그러면 안 되는데 영향을 자꾸 주죠. 최대한 영향을 안 주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야. 이거 해봐야 돼. 이거 나만 이게 한번 경험해봐야 돼. 보셔야 미래에 돼. 투자하신 거잖아요, 이제 다음. 경험해 보셔야 돼. 차라리 그 돈으로 진짜 뭐 영규님처럼 좋은 기부를 하거나 그랬으면 보람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런 지금 제가 뭐 학교폭력 재단이라든가 이런 재단들의 기부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뭐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학교폭력 재단 있는데 예방위원 재단인데 거기 뭐 아너스 블루 멤버가 되기도 하고 막 오히려 그런 거에서 보람을 느끼는 게 더 많죠. 제가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사업을 너무 이제 오래 해오셨고 그 과정에서
겪은 굴곡이나 완전 우리나라의 그 모든 뉴스의 한 가운데 계시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 사업에서 삐끗하는 것도 있었고 그 모든 과정을 많이 편하게 겪었어요. 미안해하지 말고 편하게 예, 말해요. 아니.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 지금은 새로운 법인으로 하는데 이런 옵션도 있잖아요. 기존 법인에서 그 안에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법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존의 법인이 네. 100%다 보니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 기존 법인의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증여세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화장품 사업부에 대한 모든 이 사업 운영에 대한 뭐 IP라든가 네. 이런 운영권들은 화장품 사업부 법인에 따로 내가지고 그쪽에다 다 분할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임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구조를 짜준다던가 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처음 그 팀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익 구조를 나누시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그 지주 회사가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맞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회사를 매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여기 모 회사가 지주 회사처럼 새로운 사업이나 뭔가 할 때 먼저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구조로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가 지금 몇 명이죠? 지금 4명 있죠. 그러니까 애가 넷인데 지금 또 다른 도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42세. 상관이 있나요? 아니 본인도 나랑 친구면서 맨날 아니, 저는 새로운 거 도전하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둘째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컸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생기면 아이한테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아무래도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 그게 뭐 저희가 이제 돌봄이 필요하고 저희 손길이 많이 필요한 뭐 물론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도 입학했고 오히려 옛날보다 저나 저희 와이프나 개인적인 시간들은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물론 물리적인 시간보다 약간 정신적인 어떤 피로도는 더 올라가고 있지만 확실히 시간적인 여유들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또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자꾸 생겨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불행한 것 중에 초년 성공. 제가 4년 전에 신사임당 마지막 채널 마지막 컨텐츠 촬영이 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때 제가 그런 말 했죠. 소년 등재, 중년 상처. 맞아요. 그거 여기서 얘기했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일찍 성공을 했어도 안 한 것처럼 살고, 저희가 이제 중년이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상처를 받아도 안 받은 것처럼 살거나, 아니면은 안 받기 위해서 살거나, 그리고 이제 노년 빈곤, 그 빈곤에도 그때 제가 막 그런 말 많이 드렸거든요. 건강에 대한 거가 빈곤하거나, 뭐 재정 상태가 빈곤하거나, 이런 관계적인 게 빈곤하거나,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도 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삶의 속도가 진짜 이제 40km를 넘어가는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10대는 10km고 뭐 20대 20km. 맞아요. 무슨 소리야? 공감 못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더 꼰대 같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른들의 생각이 경험이 맞는 것들도 많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점점 저희가 그런 나이가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그냥 일단 첫 번째로는 상대방한테 어떤 기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관계에서의 기대. 예, 바뀌겠지.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이러면 바뀌겠지. 나랑 비슷해지겠지. 근데 그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랑 비슷해져야 되지?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생각과 주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적인 게 아니라면 뭐 어떤 파트너라든가 혹은 나랑 뭔가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라면 회사의 조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근데 조직원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아예 면접을 볼 때도 애초에 그런 사람을 뽑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바뀌겠지라기보다는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랑 더 많이 어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나랑 자라온 환경이 비슷할 수도 있고 나랑 생각하는 게 비슷할 수도 있고 나랑 공통된 취미가 비슷할 수도 있고 나와 관심사가 비슷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매일매일 이런 아침마다 운동하고 이런 웰니스라든가 이런 건강에 관심 갖고 있는 저와 또 밤 늦게까지 술을 먹으면서 혹은 담배를 태우면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는 분들과 저랑 만났을 때 제가 네. 아침에 운동하세요 그러면 잔소리밖에 안 될 거고 그 이상한 말로 들리죠. 이상한 말로 들릴 네. 거고 뭐 자꾸 뭐 초가공식품 막 이런 거 막 계속 이거 넣을 때 GI 지수가 너 얼마나 높은데 뭐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러면 막 성분표 보고 이러면 쟤 특이한 애다라고 야 이거 당이 너무 많다 혹은 이런 거 먹지 말자 좋은 거 먹자 뭐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가 아니라 이러면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이런 사람들이랑 첫 만남에서 이런 걸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는 굳이 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가되 그 후에는 좀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많이 줄겠죠. 그래서 애초에 나랑 그런 관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오히려 더 많이 어울리고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막 운동 막 하면서 우리 체육관 막 맞아요. 수영하러 매일매일 오고 이제 영규가 운동을 하는구나. 또 예를 들면 나랑 비슷한 환경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을 했고 또 자기 사업을 또 하고 있고 혹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자기 업에 되게 진심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운동 좋아하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말 한마디를 해도 티키타카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설득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나이가 누군가를 설득하면서 관계를 맺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학창 시절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달라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들이 우리 예전에 인터뷰할 때도 제가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시간을 위해서라도 내 시간을 위해서라도 존중이 필요해. 존중이 필요해. 그걸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 맞아. 싸움만 나요. 맞아요. 싸움만 나요. 굳이.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거든요. 인생 대충 살아도 돼. 누구는 열심히 살아도 되고 누구는 그냥 뭐 내일 죽어도 그렇게 사는 게 좋을 수 있고 누구는 또 그렇게 건강 챙길 수도 있고 그거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가끔 야 그만큼 열심히 살아서 뭐 하려고 뭐 친구들이 가끔 그래요. 야 뭐 돈 더 얼마나 벌려고.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내 속도대로 살고 있는 거고 각자의 그거대로. 난 돈을 더 벌려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건데 혼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멀어지게 되는 관계가 놓이게 되죠. 그냥 각자의 속도인데, 그죠? 네네, 각자의 속도인 거죠. 욕심도 아니고요. 그냥 삶의 어떤 방향과 속도가 되게 다른 거죠. 뭐 어디가 긍정이고 부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는 거네요, 그냥.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사는 원래 거예요. 사는 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네. 결국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결국에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도 막 집착하지 않게 됐고 또 제가 정말 속된 말로 망해도 보니 자연스럽게 갈리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요즘에 재밌어요. 나 그때 봤잖아. 왜 제주도 외가톳에서 1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거의 야생사 맞아, 머리 막 숙소 생활할 때 그때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망해서 제주도 펜션 운영하고 거기서 그러고 있다. 그 얘기를 건너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난 그게 아니라 내 거니까 내가 먼저 해봐야 되고 잘 되게 하려고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난 느꼈던 건데. 근데 나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거 사진으로 누가 보면 거의 약간 나는 자연인이다 상태였을까. 맞아요. 이미지가 누가 봐도 사업하거나 누가 봐도 화장품을 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자연인이었어요. 자연인.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하고 매일매일 아침밥 하고 매일매일 막 청소하고 막 나무 치우고 쓸고 닦고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옷을 막 운동복도 아니고 자연복도 아니고 그냥 작업복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였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다녀야 되는 거였고 그랬었죠. 그때는 그게 다예요 정말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캡처된 그런 것들만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업계에서는 나 망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써야 돼. 제가 느낀 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표현이 너무 좋네요. 자기의 속도. 누군가가 저를 도와준다는 그런 기대라기보다는 내 일은 내가 스스로 변수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무병장수하시고 또 그 문화를 전파하는 훌륭한 에반젤리스트 웰리스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웰리스 전도사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한번 나와주세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한 4년 후에.